기미, 잡티, 주근깨, 흑자, 검버섯 이런 것들이 너무 스트레스인 거죠. 40대가 되면요 뭐가 제일 먼저 보이냐면 주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름을 일단 빨리 개선시키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한 시술 바로 이게 한 3, 4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니까요 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부가 재생되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이름이 뭐예요 걔는? 그게 무슨 소리지? 이제 뭐 하세요 오늘은? 또 촬영이에요? 잠깐. 네. 지금 우리 근데 왜 조명 안 써요? 조명이요? 네. 자체 발광 아닌가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조명 없이도 이렇게 동안 얼굴을 가지고 계신데? 그럼 그냥 가시죠. 네, 그냥 가시죠. 저희 진짜 조명 안 켜네요. 네. 근데 원장님도 40대시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딱 네. 40, 50대 분들을 위한 주제거든요. 오. 당연히 원장님 병원에도 40대, 50대 분들 많이 오시죠?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제 40대부터가 이제 제일 고민이 시작되는 나이가 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없었던 색소, 검버섯, 흑자, 잡티, 기미 이런 것들이 딱 생기는 시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 얼굴이 막 없던 게 얼굴이 좀 지저분하게 보이니까 그거를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치료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색소. 그러니까 얼굴을 좀 깨끗하게 하고 싶다. 미백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이 가장 많은데, 근데 이제 알고 보면은 사실 미백보다는 우리가 40대부터는 콜라겐의 생성이 가장 적어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건물로 치면은 철근들이 이렇게 안정감 있게 지지를 딱 해주잖아요. 그 철근의 역할을 하는 게 콜라겐인데 그 콜라겐들이, 그 철근들이 이제 구부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0대부터 쭉쭉 휘어지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내려앉겠죠. 그 나이가 이제 40대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철근들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는 이제 색소가 많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색소 치료를 하러 오셨다가 이제 나중에는 콜라겐을 재생시켜주는 그런 리프팅이라든지 재생 레이저 계열들을 나중에 많이 하고 가시죠. 옛날에는 예를 들면 수분 보충을 100이라고 할게요. 수분 보충을 100 해주면은 그걸로 충분했어. 근데 지금은 200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더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맞네요. 반대로 말하면 진짜 이제 한 4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정말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시기네요. 그러니까 신체 나이가 어쩔 수 없이 노화가 되는 시기가 최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이가 40대, 50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장님 보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관리를 하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아질 수 있구나.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던 홈케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거 플러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런 몇 가지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피부과에서 치료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그리고 그거를 또 실천해 보시면은 피부 노화에 있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40대, 50대에게 추천할 만한 어떤 베스트 시술, 꿀팁들 팍팍 알려주세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대가 되면요 뭐가 제일 먼저 보이냐면 주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가 주름이 좀 진해진 것 같은데 이마 주름? 여기 주름, 팔자 주름? 이게 이제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나이가 40대, 30대 후반부터 40대부터인데 이제 그런 이제 주름 때문에 고민이 되셔서 오시는 케이스가 되게 많죠. 주름을 일단 빨리 개선시키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한 시술 바로 스킨 보톡스입니다. 스킨 보톡스. 원래는 보톡스는 근육층에다가 이렇게 놓는 시술이거든요. 근육의 활동을 마비를 시켜가지고 근육이 이완되도록 해주고, 근육이 이완되면은 위에는 피부까지 같이 펴지는 원리예요. 그런 원리로 만든 게 보톡스인데,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를 피부 진피에다가 놓으니까 근육의 움직임에는 큰 불편함이 없으면서 피부 진피에 피부가 이렇게 펴지는 현상들을 발견을 한 거죠. 잘못 맞으면 입도 삐뚤어지고 막 표정도 이상해지고 막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근데 그런 거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주름만 개선시켜주는 주사요법이 K-뷰티에서 나온 거예요. 대단해요. 여기서요? 네. 와. 그래서 보톡스가 보급화되기 시작한 게 2000년도예요. 불과 2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00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 보톡스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했어요. 한 번 맞는데. 그러니까 눈가 주름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 있죠? 한 번 맞는데 100만 원씩 했어요. 근데 지금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와. 그 정도밖에 안 하죠. 대중화가 엄청 된 거구나. 엄청 됐죠. 근데 그렇게 이제 발전을 이끌어낸 게 우리나라 의사들이다. 와.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창 이제 주름이 많이 보이는 나이인 40대, 50대 분들은 그런 스킨 보톡스, 얼굴 전체적으로 보톡스를 얇게 깔아주는 시술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한번 딱 맞으면요 얼굴이 쫙 다 펴져서 주변에서 얼굴 왜 이렇게 좋아 보여?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을 수 있는 시술이에요. 네. 그럼요.
보톡스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네. 보톡스? 위험하지 않아? 일단 이제 보톡스는요, 숙련된 이제 선생님들이라면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스킨 보톡스 같은 경우는 아주 묽은 농도로 희석을 해서 보톡스를 주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훨씬 더 떨어지고, 시술이 조금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부위에는 스킨 보톡스는 시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정에 대한 어색함, 그리고 내가 뭐 입술이 삐뚤어지고 막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보톡스는 몸에 남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보톡스는 필러랑은 다르게 몸에 남거나 그런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 신경 활동을 차단시켜줘서 근육의 움직임을 마비를 시키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보톡스가 체내에 남아가지고 나쁜 영향을 준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시술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스킨 보톡스, 우리 진피에 놓는 보톡스는 한 3달에서 한 4달 정도밖에 가지를 않아요. 아, 이거 중요한 자리 놔두고 약간 필살기처럼 쓸 수 있는 필살기, 거네요? 완전 필살기. 맞고 나면 빡 얼굴이 좋아져요. 이거 좀 저 지금 굉장히 끌리는데 이거 가격은 좀 비싼 편인가요? 어때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또.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시술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러면 계속 맞게 될 것 같은데 나 같으면은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계속 맞는 거, 이제 계속 우리가 보톡스를 너무 자주 맞게 되면요 내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성이 없는 보톡스 하면서 광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 보톡스로 또 주기적으로 맞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거는 좀 단가가 비싸. 그래서 너무 자주 맞지 않는 걸 추천. 내성이 생기면은 이제 앞으로 보톡스를 맞아도 주름 펴지지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1년에 저는 한 2번, 정말 많으면 3번 정도 추천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근데 진짜 좋아요. 네. 아프기는 한데 주사라서 좀 네. 따끔따끔 하거든요. 근데 되게 좋아요. 의사 선생님께서 또 내담 하고 해주시는 거니까 뭐 개개인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도 다 상담을 통해서 다 잘 맞춰 주시겠죠? 그럼요. 선생님들 상담 하에 저분은 그래서 표정 근육을 쓸 때 어떤 부분이 좀 강하고 어떤 부분이 좀 약하고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스킨 보톡스 오늘 메모장에 적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40대, 50대가 되면서 얼굴에 거무튀튀한 무언가가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미, 잡티, 주근깨, 흑자, 검버섯 이런 것들이 너무 스트레스인 거죠. 이게 보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은 당장에 이걸 없애고 싶으셔서 내원을 많이 하시는 게 정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색소 치료. 근데 색소 치료는요 너무 어려워요. 저는 이 업을 한 지가 좀 됐잖아요. 근데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의 진료의 90% 이상 색소예요. 근데 그만큼 색소 질환을 아무리 많이 봐도 저도 되게 난항을 겪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색소 치료는 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체질에 따라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가능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 해주는 게 좀 되게 어렵기는 해요. 끝까지 이렇게 치료를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서 치료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저한테 오시라는 건 아닙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렵다. 근데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색소 치료는 장기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치료를 하시다 보면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굉장히 만족감 높은 시술 중에 하나예요. 얼굴이 일단 워낙에 깨끗해지니까.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구분을 짓는 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주름 그리고 나머지가 이 색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얼굴에 뭔가 뭐 검버섯이라든지 어떤 좀 어두운 게 많으면 확실히 노화가 많이 느껴지고, 반대로 어떤 분들 봤는데 뭐 주름이 없거나 아니면 얼굴이 검정색 반점 같은 게 없이 깨끗하신 분들 보면 정말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저희 병원에서도 제가 치료를 많이 하는 것 중에 일광성 흑자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근데 흑자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요 되게 좀 노안으로 보이거든요. 맞아요. 깨끗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일광성 흑자 같은 경우는 좀 치료를 하는 병원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건 그래도 한 번만으로도 거의 90% 이상 깨끗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일광성 흑자가 고민이 되시면요 먼 길이라도 혹시나 서울에 올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오셔도 되시고, 근데 이제 색소 치료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장기전이에요. 굉장히 좀 주기적으로 좀 열심히 가셔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고 오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한테 오지 마세요. 근처에 좀 믿을 만한 병원이 있으시면은 근처 병원에 이제 꾸준하게 가실 수 있는 병원을 선택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일회성 치료가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여러 번 좀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 치료가 많거든요. 색소는 좀 꾸준하게, 그리고 루틴에 맞게 좀 치료를 하시다 보면은 얼굴이 나중에는 굉장히 많이 맑아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지금 찍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더 느끼는 게 원장님이 색소가 거의 진짜 여기서부터 그냥 말끔하시구나 진짜.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커다란 흑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되게 노안처럼 보여요. 그렇죠. 아니 뭐 김이나 검버섯 같은 게 막 있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요.
한번 포토샵으로 한번 처리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네 색소라고 하긴 했는데 그러면 몇 개 또 시술의 이름과 구체적인 것도 몇 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근데 이제 색소 치료는 제가 옛날 영상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 기미 같은 거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주근깨 잡티 여러 가지가 있는데 IPL이라고 하는 레이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양날의 검이에요. 잘 쓰면은 너무너무 좋지만 좀 잘못 쓰면 굉장히 좀 독이 될 수 있는 시술 중에 하나라서 그거는 좀 잘 여러분들이 IPL 합시다 하면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잘 사용하시는 분을 만나야지만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맞아요. 거죠. 근데 IPL을 잘 사용하시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엄청 어려운 장비 중에 하나예요. 그 이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아요? 맞죠? 네, 환자분들 맞아요. 입장에서 제가 그 원장님 잘하는지 다 잘한다고 하지. 네. 근데 상담을 해보시면 네. 알 수 있어요. 원장님 제 색소의 진단명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똑바르게 설명을 해주는 원장님이 잘 없으세요. 요거는 카페오레 반점이고 요거는 밀크커피 반점이고 요거는 오타 반점이고 요거는 김이에요.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원장님이 사실 잘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진단명을 정확하게 내려주신다. 네. 그러면은 좀 기대해 볼 만하죠.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을 몇 군데 가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색소 치료를 할 거면 네. 정말 적어도 3군데, 5군데 정도는 병원을 한번 둘러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조금 느낌이 올 것 같네요. 네, 확실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3번째인데 제가 처음에 환자분들 오시면 피부를 좀 리프팅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게 급해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색소는 그렇게 심하지 않고 이 리프팅을 차라리 해드리면 훨씬 더 동안으로 보일 것 같아서 제가 던지는 말씀인데 근데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먼저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제가 해결을 해줬어. 보톡스도 놓고 색소도 말끔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드렸어. 그럼 딱 이제 오셔가지고 원장님 저 피부가 너무 처진 것 같아요. 그때서야 보이시는 거예요. 수순이구나. 네, 수순이에요. 저는 근데 보이잖아요, 그게. 네. 저의 역할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빠르고 가성비 좋게 피부 그리고 얼굴을 동안으로 보일까?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그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수순으로 이제 딱 이제 마지막은 리프팅 그렇게 딱 오시죠. 그럼 40, 50대에게 리프팅이 중요한 이유는 또 뭘까요? 일단은 노화가 되면서 지방층도 많이 쌓이거든요. 지방의 무게 때문에 또 처짐이 발생을 하고 그렇게 처짐이 발생을 하면요 주름이 이렇게 또 생겨요. 그거를 좀 완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40대부터 그런 이제 처짐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예요. 그럼 리프팅 어떤 거 좀 추천하고 왜 그거 추천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레이저 리프팅이라고 하면 옛날에 2가지 방식밖에 없었어요. 초음파랑 고주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근데 요즘에는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 또 새로운 리프팅이 나왔어요. 다 어렵네요, 셋 다. 어렵죠.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돋보기 원리로 피하 조직을 태워주는 원리가 초음파예요. 자, 고주파는요 미세하게 피부를 다림질하는 거. 약간 미니 다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3번째는 전자레인지 아시죠? 전자레인지에 음식 넣고 데피면은 음식이 통닭을 데펴요. 그러면은 겉에만 좀 뜨거워요? 안까지 다 뜨거워요? 안까지 다 뜨거워요. 안까지 다 뜨겁죠. 그게 이제 전자레인지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나온 마이크로웨이브 리프팅. 겉뿐만 아니라 뼈 위에까지 다 달궈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도 빼주고 표피, 진피, 그리고 진피 하부, 피하 지방 전체적으로 다 달궈줘서 단백질 변성을 유도를 해주는 게 전자레인지 방식의 리프팅. 원장님들 진짜 쉽게 설명 잘 해주신다. 첫 번째가 돋보기로 태우는 느낌이고 두 번째가 다리미 이렇게 쫙 피고 그리고 세 번째가 전자레인지처럼 태우는. 맞아요. 와, 네,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가볼까요? 네. 자, 돋보기로 피부 안쪽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부 모식도를 보면요. 네. 피부를 여기를 태우는 거죠. 여기를 태우는 거고 또 여기를 태우는 거고 또 여기를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층으로 나눠서 태워줘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또 사람에 따라서 피부가 얇은 사람이 있고 두꺼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두꺼운 사람들은 밑에 있는 조직들을 많이 태워줘야 되고 피부가 얇은 사람들은 중간 정도를 많이 태워줘야 돼요. 그럼 태우면 어때요? 새로운 피부 조직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피부 탄력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가장 고전적인 방식. 그래서 초음파 원리로 태우는 게 대표적으로 울세라, 슈링크, 더블로 이 3가지가 대표적이죠. 그게 이제 돋보기 방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아까 두 번째 고주파 방식 제가 설명드렸죠. 그거는 뭐냐면 미니 다리미를 쫙 이렇게 저희가 다림질을 하면 이 다리미의 에너지가 깊이까지는 안 가요. 딱 요 정도까지 가요. 요 정도까지.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고주파 방식인 써마지 이런 거는요. 그래도 우리가 리프팅의 제왕답게 이제 등에다가 패치를 붙이거든요, 저희가. 그 이유가 전류가 고주파 방식의 에너지가 표피부터 안쪽까지 다 흐르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뭐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뭐 붙여가지고 밑에 뭐 연결시켜서 여기까지 가게끔 만든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피부에 이제 써마지라고 하는 장비를 이렇게 대고요. 네. 등에다가 이렇게 붙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등까지 이렇게 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부 안쪽까지 다 전달이 되겠죠. 원래는 다림질을 하면은 여기까지밖에 에너지가 안 가는데 그렇죠.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등까지 흐르면 네. 그래도 최대한 많은 층까지 자극점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써마지 방식.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게 이제 인모드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모드와 써마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인모드는 그거 말고도 지방층을 좀 녹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네. 전기로. 네. 한 2000V가 나오거든요. 순간적으로 쫙 찌릿하게 나오는데 여름철에 모기 잡는 탁탁탁 하는 장비 있죠. 네. 그것도 전기가 2000V 딱 나와요. 그 단백질이잖아요. 모기 이런 애들이. 그쵸. 그럼 탁 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걔네 탁 죽잖아요. 네. 인모드도 마찬가지로 2000V의 전류가 0.1초마다 팍 나오거든요. 밑에 있는 피하 지방만 팍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방의 볼륨감을 빼주면서 네. 다림질을 해주는 거죠. 그런 방식이 인모드. 네. 써마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흐르도록 해주면서 피부에 단백질을 변성을 유도를 해서 콜라겐을 재생시켜주는 그런 원리.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네. 어렵나? 아니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네. 많이 이해되네요.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써마지나 이런 고주파 같은 거는 미리 다림질이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쉽게 접근하시면 돼요. 네. 그럼 잔주름에 도움이 돼요. 잔주름하고 약간의 탄력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네. 안티에이징을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은 피부 전반적으로 콜라겐 재생을 유도를 하면서 피부가 재생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슈링크나 울세라 같은 경우는 층별로 제가 막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네. 태우면서 이렇게 콜라겐들이 재생되는 거. 그러면은 예를 들면 광대살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신부살이 되게 많아. 그럼 거기를 이제 국소적으로 왁 태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볼륨감이 빠집니다. 사이즈가 좀 작아지는 거죠.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탁 올라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슈링크 울세라 같은 경우는 내 살을 뼈에 탁 달라붙이는 느낌이 강하고요. 고주파 방식은 약간 미니 다리미처럼 피부를 약간 미세하게 이렇게 쫙쫙쫙 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럼 또 그 목적에 맞게 네. 내 고민에 맞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식이 자동차도 전기차 나오기 시작했죠. 네. 이런 혁신이에요. 전기차 같은 느낌이에요. 레이저계에 있어서는. 네, 이거는 뭐냐면 자, 제가 아까 전자레인지에 통닭을 넣고 돌리면 네. 처음에는 별로 뜨겁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10초 넣고 돌리면 그렇게 뜨겁지 않아. 네. 근데 그게 30초, 1분, 뭐 2분 이렇게 되다 보면요. 이제 열이 안쪽에서 스물스물 발생을 하면서 익힙니다, 고기를. 네. 그래서 전자레인지 방식은 처음에는 표피, 겉에를 이제 익힌 다음에 밑에서부터 쭉쭉쭉쭉 열을 전달을 해서 올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웨이브 방식은요, 가장 중요한 게 얼굴에 수분감이 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너무 열이 발생을 많이 해요. 그러면 피부가 완전 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름칠을 해요. 기름칠을 해서 수분감을 최대한 없도록 만들어주고 이 방식으로 이제 롤링을 해주는 방식인데요. 그러면 안쪽부터 표피는 타지 않아요. 네. 물이 있으면 타겠죠. 근데 기름이니까. 기름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안쪽부터 열이 올라옵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뭐가 좋을까? 얘는 그러면 다리미와 그리고 피부 변성을 시켜주는 그 두 가지 역할을 다 합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초음파 방식과 그리고 고주파 방식의 장점을 떼와가지고 안전하게 우리 피부 단백질을 변성시켜서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 그런 레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되게 신박하죠. 그래서 제가 받아봤어. 근데 안 아픈 거예요. 정말 하나도 안 아파. 그 울세라 뭐 이런 거 다 아프거든요. 얘는 뭐, 안 아픈데? 했거든요. 근데 이제 레이저가 딱 끝나고 나서 밑에서부터 열이 미친 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엄청 막 밑에서부터 후끈후끈 하면서 열이 올라오는데 이게 한 3, 4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니까요. 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부가. 재생되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샀죠. 이름이 뭐예요, 걔는? 그게 내 젊은 날이 온다 리프팅이에요. ONDA. 온다 리프팅. 네, 온다 리프팅. 이거 뭐 다른 병원에도 있는 곳에는 있겠죠, 또?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완전 혁신이라서. 네, 근데 일단 의사 선생님들은 의심이 많아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어야만 사실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면 환자한테 확실한 효과를 줘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막 보시고 계시는데 이제 제가 구입을 했어요. 너무 좋아서. 근데 단점이 있어요. 아직 비싸요. 그래서 시술가도 비싸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좀 받고 싶다. 저거 너무 괜찮다는데 저 동네에서 이상은 괜찮다는데 시술가가 좀 떨어지면서 그럼 좀 받으세요. 아직까지 좀 비싼 것 같아.
아, 예,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근데 되게 안 아프면서도 효과는 좀 괜찮은, 그게 마이크로웨이브 방식의 그런 리프팅 장비입니다. 원장님. 네. 시술 3개 다 알려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네. 그럼 홈케어 좀 빼먹었잖아. 홈케어 좀 알려줘요. 이제까지 다 얘기했던 게 홈케어인데. 사실 그렇긴 해요. 근데 그 영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라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주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보습을 신경을 쓰세요. 네. 보습크림과 바세린 섞어서 여러 주름에다가 주무시기 전에 바르시고 주무시는 거. 그리고 의약품으로 넘어가면 스티바 A 같은 크림을 좀 바르시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미백을 위해서는 영양제, 글루타치온이라든지 미백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섭취 잘 해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발라주시고, 세럼 같은 거 열심히 잘 발라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미백에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고, 뭐니 해도 여러분들 외출하시기 전에 선크림, 자외선 차단 잘 해주시는 거 2번 바르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는 리프팅, 피부 처짐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웃고 그렇게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시면서 리 운동 하시는 거 아시죠? 리 운동 해주시면서 광대승천 해주시는 운동 해주시는 거, 그거 열심히 해주시면은 홈케어로서는 100점 되겠습니다. 보는 게 저희 다 찍었던 영상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마 동네에서 이사목도 쭉 보신 분들은 이 내용 들으면서 그 영상 다시 보면 되겠군 싶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도 오고 날씨도 더워지고 이런 계절에는 수분 손실도 많아지면서 피부가 처진 느낌이 나는 그런 계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제가 나이가 한 40대부터 이제 50대, 이제 본격적으로 노화가 시작돼서 내 피부도 처지고 나의 피부에 노화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이제 시기에 어떤 레이저를 가장 많이 받는지, 물론 병원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어떤 레이저 치료를 많이 하고 어떤 시술을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스킨 보톡스라고 해서 더마톡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피부 진피에다가 보톡스를 주입을 해서 벼락치기용으로 여러분들의 주름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시술들. 두 번째로는 얼굴에 막 여러 가지 흑자든 기미든 잡티든 색소가 있으면 좀 노안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미백 치료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면요, 비로소 보이는 얼굴의 처짐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레이저 리프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최대한 설명을 쉽게 드리려고 했는데 잘 이해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은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보시고 리와인드 해보시고 하시면서 공부를 해보시고, 나한테 또 어떤 치료들이 잘 맞을 수 있고 나의 최대 고민은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근처에 여러 병원을 여러분들이 다녀보시면서 여러분들께 가장 적합한 그런 시술들을 좀 받으시면서 아름다운 얼굴 가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피부 노화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노화가 될 수밖에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작은 홈케어와 그리고 이런 시술들을 통해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